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요. 낮에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도저히 이런 반팔 티셔츠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부터는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자, 오늘 사진으로 보는 톱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밤 7시 30분 스나얀 메인 스타디움에서 필리핀과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2026년 월드컵과 2027년 아시안컵 3차 예선 티켓을 놓고 필리핀과 붙는데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와 극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신상식 감독의 그 베트남은 이거 이라크와 싸워서 이겨야만은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묘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에 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이 이라크와 붙는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그 축구 실력을 이라크를 상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요, 약체인 필리핀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월한 편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베트남은 이라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톱 뉴스는 보니까 쌀값이 수확 시기를 끝난 후지만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월과 5월이 최대 쌀 수확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서 또다시 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일면 하단 톱 뉴스는요. 하루마시쿠 그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카페가가 투쟁민주당의 하스토 사무총장의 핸드폰과 가방을 압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하스토란 사람은요, 기독교인인데요.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가장 강하게 조코위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요, 정치적 보복 차원의 조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정치면 기사에 벌써부터 7차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우 대통령 당선자가 이카엔 행사를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브라는 마루다멘 현 부통령을 안내하고 나올 거고, 조코위 대통령은 사회를 보게 되는데 프라보우 대통령을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식을 하는 광장들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코위 대통령은요, 이번 독립기념 행사를 멋지게, 그것도 자신이 주장해서 시작한 누산따라 신수도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피날레를 거창하게 장식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요, 독립기념일 행사만 끝나면요, 곧 정치적 레임덕에 빠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문사회 분야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중국인들이 길이 7m, 높이 2m 되는 커다란 그 종이배를 용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불태우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중국인들의 전통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인들 특유의 그 미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태우면서 건강을 빌고 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니까 미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여튼 중국인들의 전통은요 참 맞짬맞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현지 중국인들을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공식적으로 띠용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이렇게 부르는 건 맞지 않고요. 띠용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 띠용화들은 클렌땡이라고 하는 데 가서 향불을 지피고요.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교는 아니고요. 열하일기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런 제단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클렌땡이 마치 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류독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조류독감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류독감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류독감으로 사람이 죽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류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니고 소라든지 소 같은 그런 포유류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문은 서부자와 수방의 빠가덴이라는 평야에서 경운기로 논을 가는 농민의 모습이 멋지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벼를 수확하고 곧장 모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쌀 농사가 잘 안 돼서 품귀 현상이 예상되니까 농민들이 곧장 벼를 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나 쌀을 수확할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쌀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 등지에서 쌀을 수입해다가 그걸 메꾸고 그걸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농업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요, 그때그때 다른 말과 이유를 대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참 이유도 많습니다. 비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관계 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최근에는요, 정부가 기후 핑계대 대고 있습니다. 기후도 모자라서 이제 농민들이 모르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까지 끌어다 대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요 쌀이 부족한 나라는 분명합니다. 농업 기계화라든지 농촌경제 개발 같은 식량 증산 정책은 이 나라는 정부가요 말로만 하다가 정권을 끝내고 맙니다. 지금 조코이 대통령은 뭐 잘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로만 끝내고 곧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프라보 대통령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직도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뭐 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파푸아의 식량단지를 만들겠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전 정권에서 많이 써먹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시 울거먹을 것처럼 식량단지 개발 정책을 내세워서 식량을 자급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들 아다 희생제 기념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자카르타의 희생제물로 드릴 소와 염소, 가니 시장이 여기저기 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문은요, 자카르타의 가장 번화한 꾸닝한 주택가, 그러니까 아파트 앞 그 빌딩 앞에 소가 등장했다는 사진이 보도되고 있어서 웃깁니다. 엔테테 비마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소라고 합니다. 비마는 롬복 앞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는 그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요. 소목이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민들은요. 풀을 먹이지 않고 소를 키우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요. 그 나무 순을 잘라다가 소를 먹이고 소를 기릅니다. 자, 오늘 인도네시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 인도네시아 필리핀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기면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신태용 감독은 날아갈 듯 좋아할 것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의 이상식 그 감독은 죽을 맛이죠. 참 힘든 상대를 만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는 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베리 해피한 어퍼튜니티를 갖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처럼 지켜보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